자, 2020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 문법 설명을 시작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만들고 있네요. 뭐 바로 거두절미하고 바로 지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에서 12번이고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돼 있죠? 네. 우리 펜을 설정 안 했네요. 자, 펜 살짝 설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어에서는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을 시간 표현이라고 한다.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는데 시제는 말하는 시점인 바라시를 기준으로, 자, 바라시가 기준이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바라시가 항상 현재. 네, 바라시가 항상 현재입니다. 바라시가 기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인 사건시와의 관계를 과거, 현재, 미래 같은 시간으로 나타내는 문법 요소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사건시가 바라시 앞에 있으면 과거, 사건시와 바라시가 같으면 현재, 사건시가 바라시 뒤에 있으면 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양상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다. 일반적으로 동작상은 고 있다, 아어 있다 등과 같이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실현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 있다면 어떤 의미가 돼요? 자,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어 있다는 뭡니까? 완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고 있다는 진행, 아어 있다는 완료가 되겠죠. 자, 이것도 좀 이렇게 적어 놓고, 얘는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아어 있다는 완료 형태가 됩니다. 뭐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또한 음연서, 고서 등과 같은 연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동작상은 어떤 사건이 특정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과 어떤 사건이 끝났거나 끝난 후에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방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넥타이를 매고 있다라는 문장에서처럼 진행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완료상으로도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중의성이라고 그러죠. 중의적 표현, 중의성, 중복음이라는 얘기다. 이 문장은 그가 넥타이를 매는 중이라는 진행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넥타이를 맨 채로 있다는 완료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신체에 무언가를 접촉하는 행위 중 어느 정도 시간의 폭을 요구하는 동사에 보통 이런 걸 이제 착용동사라고 그래요. 뭐 넥타이를 매다 또는 가방을 매다 또는 옷을 입다 뭐 신발을 신다 뭐 이런 애들이 있죠. 뭐 귀걸이를 걸다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착용동사라고 하는데 보통 착용동사는 이렇게 중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착용동사에다가 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진행인 건지 완료인 건지 문맥 의미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신체 무엇인가를 접촉하는 행위 중 어느 정도 시간의 폭을 요구하는 동사에 고 있다가 쓰이면 중의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자, 중세국어에서도 아어 있다든가 같은, 자, 여기 중세국어에서도라고 되니까 요 파트가 중세국어 문제랑 연결돼 있겠네요. 아어 있다 등과 같이 보조적 연결어미와 보조 용언의 결합이나 음여셔, 구셔 등과 같은 연결어미를 통해 동작상이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세국어의 아어 있다는 현대국어 아어 있다와 달리 진행상을 실현할 때와 완료상을 실현할 때 모두 사용되었다. 자,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니까 별표 한 2개 정도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간과 결합하는 보조적 연결어미 아는 하 뒤에서 야의 형태로 바뀌어 나타났다. 저 이것도 별표 2개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보기가 좀 순서대로 되어 있고, 자, 1, 2, 3, 4, 5번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럴 때는 이제 뭐 하나씩 보면서 제껴가면 되겠네요. 동생이 책을 읽고 있다. 1번 기억은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하는 시제가 나타나며, 자, 이게 현재죠. 예, 맞는 설명. 고 있다를 통해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예, 진행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다. 니은은 어떤 사건이 끝난 후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에 실현되어 있다. 네, 좋습니다. 디귿,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걸었다. 디귿은 연결어미를 통해, 이때 연결어미는 면서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이 완료되었음을 표현한다. 땡, 사건이 완료가 아니라 진행이죠.
자, 그래서 디귿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과거 진행이 되는 거죠. 시제는 과거지만 지금 동작상은 진행입니다. 자, 그러면 답 3번 꼽아놓고 4, 5번도 확인. 그는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다. 리을은 진행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완료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중의적 표현입니다. 나는 밥을 먹고서 집을 나섰다. 미음은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나며 네,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과거죠? 맞고 고소를 통해 사건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동작상. 네, 그렇죠? 그래서 11번의 답 3번. 이게 3점짜리야. 개꿀. 그렇죠? 네, 3점 꿀꺽. 자, 12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위에 마지막 단락에 이제 중세국어와 관계돼 있었죠. 자, 여러분들 중세국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현대국어를 보고 중세국어를 보면서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자, 1번 미안해요. 꼿꼿하게 앉아있거늘. 자, 그럼 꼿꼿하게가 고자기가 되겠네. 고자기에 앉아있거늘. 1번. 기억에는 있다가 활용한 형태로 완료상이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자, 우리가 앞에 질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이 있다는 완료상으로도 쓸 수도 있었고, 진행도 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맞는 설명. 자, 2번을 볼까요? 서늘한 곳에서 쉬면서 잤는데 서늘한데 쉬면서 자더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자, 니은에는 연결어미가 사용되어 동작상이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면서 있잖아요. 면서. 자, 그 다음에 디귿 눈을 항상 쳐다보고 있었다. 눈을 장상 빨아 있더라. 네, 빨아가 이제 쳐다보던 얘기군요. 자, 3번을 보니까 디귿에는 있다의 활용된 형태가 현대국어 있다와 달리 진행의 의미로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그렇죠? 현대국어가 보고 있었다, 빨아 있더라, 있다. 여기 있죠? 예, 맞는 설명. 자, 4번 리을 때 묻은 옷을 입고 걱정하고 있더니 때 묻은 옷 입고 시름하야 있더니 자, 아까 우리 마지막 단락에서 봤던 거죠. 연결어미는 하가 올 때는 하다가 올 때는 야로 연결을 했습니다. 4번 리을 디귿과 리을을 비교해 보니 보조적 연결어미 아가 하 뒤에서는 야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맞는 설명. 자, 디귿도 뭐라고 돼 있어? 디귿 여기는 하니까 야 이렇게 맞네요. 예, 맞는 설명. 자, 미음을 볼까요? 문을 닫고서 오직 이르되, 문 닫고서 오직 닐 오되. 리을과 미음에서는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이 결합된 형태로 동작상이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자, 동작상인데요. 문을 닫고서, 여기 고서가 나와 있죠? 오직 이르되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문 닫고서 오직 이르되요. 자, 그러면, 리을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미음을 보니까 이건 고소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고소밖에 없습니다. 리을 형태는 뭐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음 형태에서는 그냥 동사 어간에 그냥 고서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태 요게 이제 틀렸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체크하시면은 만사 형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문제 설명이 끝났네요. 자, 그럼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올리고 자, 13번.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다.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의문 변동이군요. 자, 의문 변동에는 인접한 두 의문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의문의 영향을 받아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때 바뀌게 되는 의문을 A, 바뀌어 나타난 의문을 B, 영향을 준 의문을 C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바뀌게 되는 의문을 A, 나타나는 의문을 B, 영향을 준 것을 C. 자, 도식 A, B, 어쩌고 C. 설명. A가 C의 영향을 받아 C 앞에서 B로 바뀌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니은 A 이런 식으로 도식화가 되어 있고요. A가 C의 영향을 받아 이거 뭐 똑같네. A가 C의 영향을 받아 여기까지 다 똑같고 C 뒤에서 B로 바뀌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 도표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억에 맞는 걸 한번 볼까요? A가 C의 영향을 받아 C 앞에서 B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겹누는 요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기억을 다 훑어볼게요. 얘는 겸눈 이렇게 되죠. 예, 비음화가 해당이 됩니다. 비음화. 그러니까 얘는 기억에 해당이 있네. 그렇죠? 자, 실내는 어떻게 돼요? 실내 뒤에 게 바뀌죠? 예, 뒤에 게 바뀌니까 요거는 아니고요. 작년 얘는 발음하면은 작년 역시 비음화 앞에 게 바뀌었네요. 이게 기억에 대한 설명 맞게 되겠고 백마 역시 마찬가지 얘도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뀝니다. 역시 맞고 끓이다 얘는 뭐 탈락이 되는 거죠. 얘는 발음하면은 끓이다가 되니까 얘는 아니고요. 그러면 1, 3, 4 중에 하나란 얘기네. 자, 그러면 맨입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첨가죠? 첨가. 예,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맨입 이렇게 되고 자, 가끔 어떤 친구들이 이거 이응이 니은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는 입을 쓸 때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모양이 이상하니까 소리값이 없는 동그라미를 집어 넣어준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니은 첨가고요. 얘는 아니고 칼날 자, C 뒤에서 B로 바뀌는 경우 이게 되겠군요. 예, 그래서 이거 바뀌면은 칼날 예, 뒤에 게 바뀌었기 때문에 잡히다 얘는 축약이 되는 거죠. 얘는 잡히다 축약 형태고 얘는 뭐 볼 필요도 없죠. 자, 그래서 1, 3, 4 중에서 니은은 3번이 되니까 답 3번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피동문, 사동문이 있습니다. 자, 피동문은 주어가 당하는 거, 사동문은 주어가 시키는 거. 간단하게 뭐 이렇게만 생각해도 돼요. 자,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뭐 이모가 엄마에게 아기를 안겼다. 하늘이 건물 사이로 보였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진첩을 보였다. 자, 1번을 보니까 기억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해놨죠. 자, 그럼 이거 여러분들 능동문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이거를요.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예, 그래서 피동문하고 사동문 뭐 이런 것들은 뭐 바꾸면 돼요. 그냥 바꿔. 예, 그래서 바뀐 문장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2개다. 그쵸? 안다. 즉 주어, 목적어. 맞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주동문으로 바꾸면 바뀐 문장의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개수는 2개? 그냥 바꿔봅니다. 이모가 엄마에게 아기를 안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아는 겁니까, 이거?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똑같네. 예, 엄마가 아기를 안았다.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3번. 기억과 디귿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을 볼까요?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자, 서술어 나와 있고 주어와 부사어가 있습니다. 자, 기억은 주어,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예,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까요? 하늘이 건물 사이로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건물 사이로 이거 없어도 되죠? 하늘이 보인다. 하늘이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필수 부사어가 아니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소문 개수가 서로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 3번이 틀렸군요. 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서술어 자릿수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서술어 자릿수는요. 아이고, 서술자가 아니라 서술어 자릿수라는 것은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 서술어 이렇게만 연결이 돼요. 두 자리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또는 뭐 주어, 보어, 서술어 또는 주어, 부사어, 서술어 이렇게 돼요. 예문을 보면 나는 물을 마신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목적어를 생략하면 나는 마신다.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는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 때 꼭 필요한 필수 성분이 몇 개냐 이겁니다. 나는 학생이 아니다. 그렇죠? 나는 집에 간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자리 서술어는 뭐냐면요. 주어, 그다음에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때 부사어들, 자, 두 자리에도 부사어 있었고, 그다음에 세 자리에도 부사어가 있죠. 이런 부사어들을 필수 부사어라고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사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목적, 수단, 도구, 방법, 방향, 시간 등등등 이런 것들 빼지만 이렇게 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언제 만날까? 언제 만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A가 B가 맞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7시에 맞나? 하면은 7시가 이제 부사어죠. 이렇게 이런 부사어들을 필수 부사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억을 보니까 자, 기억과 디귿은 기억은 필요한 문장 성분 개수 2개입니다. 안겼다가 필요한 것은 주어 필요하고 부서, 이 엄마에게 이 필수 부사예요. 자, 그런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사이로는 필수 부사가 아닙니다. 그냥 부속 성분이고요. 그래서 하늘이 보인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4, 5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은과 리을을 각각 주동문으로 바꾸면 바뀐 문장이 서술어가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는 서로 같다. 자, 아까 니은은 주동문 바뀌었죠? 엄마가 아기를 한다. 2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진첩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주어를, 이 사진첩을 누가 봤습니까?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사진첩을 봤다. 이렇게 되니까, 2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디귿은 몇 개요? 예, 1개입니다. 이거 한 자리 서술어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요, 예, 몇 개입니까?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얘는 3자리 서술어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14번에 틀린 설명은 3번. 자, 문법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문장에서 체온을 수식하는 관용어로 쓰이는 절을 관용절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는 문장과 관계된 문제군요. 네. 오늘은 관용절을 아는 문장의 2 유형에 대해 배워봅시다. 안긴 문장, 내가 책을 읽는다. 아는 문장, 형이 책을 가져갔다. 합체! 관용절을 안 왔다. 형이 책을 가져갔다. 어떤 책? 내가 읽는 책을 가져갔다. 자, 그래서 안기면서 목적어가 생략된대요. 뿅. 그 다음에 지구가 둥글다. 나는 사실을 안다. 나는 사실을 안다. 어떤 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안다. 여기에는요, 생략된 게 없어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A 부분에서는 목적어, 즉 안긴 문장의 목적어하고 아는 문장의 목적어하고 문장 성분이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안긴 문장에서 목적어를 생략했는데 B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겹치는 게 없어요. 겹치는 게 없으니까 안긴 문장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위에서 보듯이 A의 유형처럼 아는 문장은 공통된 체온이 생략된 관용절을 아는 문장이 있고 B의 유형처럼 생략된 성분 없이 문장의 필수 성분을 완전하게 갖춘 관용절을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탐구과제. 다음에 관용절을 아는 문장들을 탐구해보자. 자, 기억. 역시 순서대로 되어 있죠? 예, 보기도 역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그가 지은 시는 감동적이었다. 자, 1번. 기억은 안긴 문장의 체온을 생략하여 관용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A와 같은 유형이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구분해 볼까요? 어떻게? 그가 지은 시는 감동적이다. 그가 시를 지었다. 요게 되겠고, 시가 감동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문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주어하고 목적어, 체온이 같으니까, 여기 생략했네. 예, 맞습니다. 맞는 설명. 자, 니은. 나는 벽에 걸려있던 사진을 떠올렸다. 2번. 니은은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의 공통된 체온이 생략되지 않고 관용절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B와 유사하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구분해 볼까요? 나는 벽에 걸려있던 사진을 떠올렸다. 그럼 먼저 어떤 거? 나는 사진을 떠올렸다. 나는 사진을 떠올렸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벽에 걸려있다. 뭐가? 사진이 벽에 걸려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죠? 사진. 예, 그래서 아는 문장, 아는 문장의 목적어하고 그다음에 안긴 문장의 주어하고 공통된 체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 설명 보니까 공통된 체온이 생략되지 않고가 아니라 생략이 되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도 확인해 볼까요? 나는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디귿은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라는 안긴 문장이 생략된 성분 없이 관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B와 유사하다.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 나는 소문을 들었다. 어떤 소문?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문. 맞는 설명.
리을. 그 사람이 나를 속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 설명 볼까요? 리을은 관형절이 문장 필수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비와 같은 유형이다. 자, 매우 낮다. 뭐가 낮습니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이다 이 문장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로 안기면서 이때 가능성을 수식해주는 관형사절로 기능하고 있네요. 예? 문장 성분 다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다 들어가 있네요. 미음. 나는 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미음의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의 공통된 체온인 땀이 관형절에서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A와 같다. 볼까요? 나는 땀을 닦았다. 이마에 흐르다. 땀이 이마에 흐르다. 그래서 안긴 문장의 주어인 땀과 아는 문장의 목적인 땀 같죠? 그래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15번의 답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두면은 이렇게 제가 보게 되면 제가 좀 바빠요. 보게 되면은 답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채널은요, 이렇게 비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학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기왕 만들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욕설 같은 거 남기지 마시고요. 네, 저번에 어떤 친구가 욕설을 한 바가지로 해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댓글 삭제했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글이니까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땡큐.